반갑습니다. 카이스트형 김선재입니다. 오늘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 포기 선언을 한 이후 갑작스레 지지율이 급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옮겨가 세를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데요. JTBC 팩트체크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3조 2항에 의거해 선거일 전 30일 이전에 공무원 신분을 버리면 출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3월 초에 인용된다고 가정하면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 30일 전인 4월 초에 공무원 신분을 정리해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출마가 가능한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황교안, 출생일 1957년 4월 15일. 정준협정 체결되고 4년 후에 태어나신 전형적인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올해 나이 59세.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와서 고물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정환경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다고 하는군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다녔고 24살이 되던 1981년에 제23회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24살에 사시 합격이라니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대 중반 검사가 된 청년 황교안의 앞날은 어떤 길이 펼쳐졌을까요? 과연 꽃길을 걸었을까요? 일단 그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징병검사 때 만성 단마진이란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단마진과 관련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군 면제 이후 병원 치료나 약을 복용한 기록도 없습니다. 군대 경험이 없다 보니 황 권한대행이 군부대 방문 시 당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죠. 그는 1983년 검사로 발령받은 이후 대검찰청 공안 제1과장,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제2부 부장검사를 역임합니다. 이후 승진을 거듭하면서 전형적인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고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안검사, 공안통이라는 이름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공안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안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꽤나 비참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1948년 8월 검찰청 법 제정에 따라 검찰청 안에 공안검사가 생긴 이래로 공안검사는 국가의 안위나 공공의 안녕보다는 정권 수호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정치, 학원, 노동, 재야, 선거, 대공, 외사, 사건 등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독재 정권의 요구대로 정치인, 학생, 노동운동가 등을 감옥에 보내는 조작사건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공안검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으로 1967년 7월 20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6명에게 사형, 4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모두 석방된 동베를린 공작단 사건, 1971년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조작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터 국가보안법 씨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의 머릿속을 열어서 볼 순 없지만 실마리를 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검사 재직 중이던 2009년 그는 스스로 집회시위법 해설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했습니다. 2009년 용산 참사를 두고서는 농성자들의 불법 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얼추 감이 오시나요? 다음번에는 황 권한대행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